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휴를 잘 보내고 와서 또 우리 느린 어머님들, 느린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 만나 뵈러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 들어 유난히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를 바라며, 네, 운동하셨나요? 네. 우리 느린 아이, 그러니까 내 마음처럼 그렇게 쑥쑥 자라주지 않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아이를 키울 때는요, 엄마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굉장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른 어머님들에 비해서 많이 좀 어려운 상태일 거다라는 전제하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막 밤에 나가서 달리기도 하고요. 자기 전에 꼭 책도 챙겨 읽고 그러면서 뭔가 마음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느린 아이들을 향해서는 칭찬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애들이 너무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 속도에 따라가질 못하니까 칭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서 해주시기를, 그게 내가 살고 아이가 사는 길임을 우리 어머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정말 해도 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 우리 아이의 외로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전제로 드릴 것은, 느리지 않은 아이들도 친구 관계의 어려움은 많다. 네, 다양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게 전제고요. 우리 친구들은 조금 더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늘 외로워요. 앞으로 더 외로울 거예요. 외롭지 않고 단짝 친구를 만나게 될 거다. 언제 어디선가는 우리 아이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게 될 거다라는 희망을 저도 초등 시기에는 품었던 것 같아요. 매년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올해는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친구들이 일주일 정도 같이 놀아줘요. 그러다가, 좀 정말 마음이 넓고 성숙한 친구들은 한 달 정도 버텨주고요. 아닌 대부분 평범한 친구들은 일주일 정도, 처음에는 이제 어떤 친구에 대한 호기심으로 다가왔다가, 안 맞다, 아니다. 얘랑은 더 못 놀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른 친구를 찾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너무 초월했나 봐요. 아이가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상처를 지금까지 겪고 왔다 보니까 저희가 초월해서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 이번 달은 누구랑 놀아? 매주 매달 친구가 바뀌는 모습을 지켜봐 왔죠. 친구가 하나 생겨서 막 뭐 같이 놀고 싶다 하거나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면은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오직 그거 하나에 매달려서 아이가 친구랑 한 번이라도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네, 한계가 있었다라는 결론이고요. 그것 때문에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소개팅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나가가지고 한 3번 만나고 헤어지는 거 있잖아요. 번번이 그래서 결국, 네, 애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소개팅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아이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 간의 실망 을 가졌을까를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는 아이는 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사람들을 찾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최근 저희 아이한테는 친구 관계에서 오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겪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께서 많은 것들을 커버해 주셨어요. 가장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이 넓은 친구랑 짝을 만들어 주시거나 모듬을 지어 주시거나, 또 아이들도 착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중학교에 가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깊이 개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인데다가, 아이들도 사춘기를 지금 심하게 혹독하게 겪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저희 아이 하나만을 배려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 친구들이 못됐거나 뭐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는 누구나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일반 아이를 키우잖아요. 저희 큰아이가 자기가 놀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항상 느리고 외로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친구랑만 다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도 일반 아이의 부모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꼭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흔쾌히 그런 일들을 감당해 준다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만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랑 놀아주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원망은 저는 접었어요. 네, 깔끔하게 접었고 체험학습을 가게 돼서 반드시 조별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아이랑 같은 조에 배정된 한 아이가 너무 싫은 내색을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저희 아이도 되게 상처를 받았고,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또 속이 상했고, 혼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네, 그러는 과정에서 막 진짜 서로 약간 몸싸움도 오가고, 남자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도 되게 많이 좀 어려웠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두 가지 액션. 첫 번째는 담임 선생님 그리고 도움반 선생님께 정확하게 분명하게 저희 아이가 입은 피해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로서 가지는 아쉬움 그리고 아이가 받았을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학폭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막 쫓아가서 항의하고 그 정도로 사실은 되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이제 저희 아이가 피해를 입은 속상한 상황이었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이었냐면 너도 싫고 나도 싫고 우리는 다 쟤랑 같은 조 되기 싫어. 이렇게까지 반 분위기가 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즐겁게 놀러가는 체험학습에서 느린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 마음껏 놀지 못하는 거잖아요. 애들도 다 알죠. 서로 다 싫어해서 결국 저희 아이는 체험학습 가는 그 이틀 동안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갔거든요. 네, 가정 체험학습을 내고 저랑 놀았어요. 네. 너무 이렇게 우울한 이틀이었죠. 힘들었죠.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는 했지만 저희 아이 마음속에 있는 그 시간에 친구들이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얼마나 재밌게 놀까 이거를 모르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결국에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일들을 우리 아이가 또래랑 학교를 다니는 고3까지는 계속 겪어야 돼요. 계속. 또래들한테 뭘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른들도 조금만 다르면 두 번은 안 만나고 싶은 것처럼 또래 아이들이 부족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또래들끼리 모이다 보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그 정도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냥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것도 좀 덜 힘든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원망이 컸던 것 같아요. 선생님에 대한 원망, 친구들에 대한 원망, 친구 엄마들에 대한 원망 계속 있었어요. 네. 지금 좀 많이 내려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외로운 우리 아이를 보면서 내가 부모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엄마랑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초등 시기에는 그런 걸 했을 때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 관계에서 외로움을 겪을 때 엄마가 그 친구 대신이 되어줄 수 있었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이 아이의 그런 친구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조금 학년이 어린 그런 친한 동생들을 자주 만나요. 다행히도 어린 조카도 있고요. 친구가 저는 좀 결혼을 빨리 한 편이니까 친구들은 아이를 늦게 낳았잖아요. 저보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을 만날 때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끼리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한 초등 지금 3학년 4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우리 아이를 형으로 생각해줘요. 오빠로 생각을 해줘요. 예. 근데 이제 5,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 친구들은 우리 아이를 이제 동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형 대접을 받고 오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직 학년 나이 차가 그 정도 나는 친구들이랑 좀 재미있는 여행을 가거나 만나서 맛있는 걸 먹거나 하면서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가 제주 강연이 있을 때마다 저희 아이를 꼭 데리고 가는 이유가 제주에 살고 있는 제 친구가 3학년 아들을 키우는데 저희 아이 입장에서는 얘가
자기를 형으로 대접해주고 너무 잘 따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걔를 만나고 싶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학원을 선택할 때도 학원에서도 굉장한 외로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래가 모여서 경쟁을 하는 시스템에 있는 학원은 피하시는 게 네, 정답입니다. 할 수 있다면 1대1 혹은 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는 2대1 수업 정도, 네, 아니면 학년 상관없이 여러 학년이 막 모여서 다 같이 수업을 듣는 예체능 수업도 좋아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는 영어학원에서는 1대1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수학은 아예 뚝 떨어져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2대1로 이렇게 봐주시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얘보단 내가 훨씬 잘하네 이거죠. 네. 그리고 운동하러 다니는데요. 이렇게 뭐 호신술 같은 거 재미있어서 배우러 다니는데 그곳은 대학생 형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호신술을 배워요. 무술을 배우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동생이 되기도 했다가 형이 되기도 했다가 네, 서로 학년을 따지지 않고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곳에서 친구들에게서 오는 외로움을 많이 풀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소규모 학원, 인기 없는 학원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는 학교에서 딱 떠오르는 친구, 몰려다니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없는 건 확실해요. 그거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뭐, 왜 없다고 단정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실망을 덜 하고 아이도 상처를 덜 받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만나긴 정말 어렵다. 기적이다라는 전제하에 다른 인간관계를 계속 좀 풍성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경비 아저씨. 요즘 중학생들 뭐 경비 아저씨 보고 인사나 하나요? 학교 정문에 보안관 아저씨 계시죠? 지켜주시는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좀 이제 이렇게 경쟁 구도가 아니면서 나이 차이가 확연히 많이 나는 그런 어른들과의 관계에 좀 네,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학생들로 치면 나이 차이가 나는 학생들, 네. 그리고 또 제 친구들, 제가 아는 분들, 그냥 많은 이모들을 많이 알고 있고, 뭐 이러면서 학교에서는 뭐 딱히 없는데 학교 말고는 나 되게 인기 많다. 학교에서만 조금 주춤한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게 해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요. 저는 그 부분은 많이 신경 썼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께도 미리 말씀을 드려놨고 보안관 아저씨 학교에도 미리 말씀을 드려놨어요. 이 아이는 요런 아이인데 이제 인사를 하고 하면 좀 많이 예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저도 네 뭐라도 이제 뭐 커피라도 한 잔 사다 드리고 늘 인사하고 지내면서 그분들이 제가 없을 때에도 이 아이가 지나갈 때 한 번이라도 더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곳곳에 저는 나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교실에서의 외로움을 그 바깥에서 좀 해소하고 나는 학교에선 인기가 없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좋아해. 나는 아는 사람이 진짜 많아. 나는 동생들도 나를 되게 좋아하고 형아들도 날 좋아해 라고 하면서 또래 빼고는 다 친한 네. 제 전략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라는 건 그거죠. 고등학교만 잘 졸업하면 된다. 네, 고등학교까지만 어떻게 졸업을 하고 나면 또래들끼리만 몰려다니는 일은 이제 없잖아요. 또래들이 한 공간에 모여있는 그런 일들은 많이 없잖아요. 대학은 어차피 선택이고 대학 안에서도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같은 학년 아이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막 서로 친구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마음으로 뭐 나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도 아이도 더 많은 또 경험들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외로울 거다. 외로운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네, 다른 좋은 일들로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는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래도 짚을 건 짚어주시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라고 아이한테 반드시 내가 너의 편이야 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외롭고 느린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키우시면서 어려운 일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제가 제 어려운 점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가장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어떤 눈에 보이는 도움들이 아니라요.
제가 아픔을 나누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빠르게 회복하게 만드는지를 제가 겪었잖아요. 네, 부끄러운 일 아니고요. 그냥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편안하게 댓글로 소통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슬기로운 초등생활 모든 구독자 어머님들 힘내세요. 화이팅!